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중에서 어떤 리포트가 정말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일지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LG전자였습니다. 전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정말 삼성전자 다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LG전자죠. OLED 부문에서 역대급 실적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장 부문도 주목을 해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뉴욕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LG전자와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오늘 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6월 17일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다루는 이유가 그만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7일 기준으로 빨간색 세로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선부터 지금까지 전일 종가까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5.8% 이상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다시 한번 복습도 권장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포트는 6월 15일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와 5월 18일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7월 8일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사업 부문은 한번 다루었었죠. H&A라고 해서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하면 TV, 오디오, 홈 뷰티 기기까지 조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S라고 하는 Vehicle Component Solution 하면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이 이곳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BS 하면 비즈니스 솔루션이죠. 모니터, PC,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LG 이노텍과 그 종속 기업들이 카메라 모듈이나 기판 소재, 모터와 센서류 등을 다루는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MC라고 했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는 이제 연결 사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가 이번 분기에도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스마트폰 사업 철수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철수를 하고 급작스럽게도 나타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LG 베스트샵을 중심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죠. 결국엔 휴대폰 생산은 하지 않고 휴대폰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들이 오히려 LG전자 주주나 LG 팬들에게는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아야 되겠고 LG전자의 방향성은 이 자동차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봤는데요. 1분기 분기 보고서 중심으로 공장 가동률이 냉장고 쪽으로는 153%, 세탁기는 114%, 에어컨은 142%, 그리고 TV나 오디오, 홈 뷰티 기기 쪽으로는 102%, 그리고 전장 부품도 96%, 그리고 모니터와 컴퓨터 관련된 쪽으로 BS,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124%,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공장 가동률이 결국 2분기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LG전자를 볼 때는 꼭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VS, 전장 부품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부품 라인업에는 AVM 해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보시면 좋고요. LCD 클러스터, 계기판이죠. 그리고 CID 하면
센터라는 모습은 결국엔 자동차 중앙에 있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운전자들이 현재 상황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면, 앞 유리에 올려주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기술들을 표출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텔레매틱 있고요. 그리고 V2X는 차량 보안이나 무선 충전, 스마트 안테나, 그리고 ADAS,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이런 것까지도 LG전자의 전장 부품 쪽에서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관련된 부분들, ZKW를 인수함으로써 전기차 부품 중에서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앞에 얼굴, 눈을 형상화할 수 있는 헤드램프 쪽도 부품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나가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추세를 보았을 때 굉장히 전망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LG전자는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의 매출과 수익들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ZKW는 오스트리아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사로서 인도, 오스트리아, 중국, 멕시코 여러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간 납품을 해왔던 기업들을 봤을 때 아우디, BMW,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 내노라 하는 여러 기업들 모두 다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신차 개발 초기부터 헤드램프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사리 납품사를 변경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BMW, 벤츠, 폭스바겐 등과 여전히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한 단계 시프트업을 시켰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 마그나이죠.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 설립인데요. 자동차 부품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마그나는 전기 부품 사업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행된 합작 법인 설립인데요. 유럽과 중국 등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주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20년도 매출액은 2,500억 원, 올해는 5천억 원, 22년도 이후부터는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ZKW 헤드램프 회사는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볼보 등과 고객사 관계를 맺고 있고 마그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M, BMW,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벤츠, 폭스바겐, 혼다, LG전자가 전장 부품으로 함께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들,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 대부분 이름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LG가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았구나 라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있죠. 그리고 7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7조 1천억 원, 17조 1,1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100억 원 이상, YOY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매출액은 48%, 영업이익은 65%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21년도까지 가보면 21년도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 22년도 영업이익 5조 2천억 원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앞으로 보았을 때 LG전자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3분기까지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LG전자의 저력이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가전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5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캐시카우는 기본으로 가져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앞으로 좋은 영업이익과 매출액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여전히 좋고 OLED TV 판매 여전히 증가세에 있고 LG이노텍도 여전히 장사를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MC 모바일 사업부는 중단이 되어서 연결 실적에 제외됐기 때문에 적자 사업 부분을 털어내서 재무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사업 부문 여전히 수익성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OLED TV 반사이익 지속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가전 관련해가지고 3분기 전체 영업이익 1조 2,300억 원 전망이 되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끝이 아니라 3분기에 더 양의 성장,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장 부품, VS 부문, 비클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LG전자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 있어서 뚜렷한 윤곽을 나타낸다면 앞으로 주가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추세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추세선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이후에 이제 이 갭을 매우로 내려온다라고 LG전자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장 부품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발휘했을 때 LG전자의 새로운 추세선은 이러한 모습으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재차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추세선이 새롭게 전장 부품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LG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에 6월 17일이죠. 6월 17일과 그리고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 실적 발표를 앞두고 LG전자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51%를 가진 LG전자인데요. 이 LG전자의 경쟁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엔 월풀이나 일렉트로룩스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PBR 기준으로 2.99배, 21년도 PBR 3.01배 정도인데 이 LG전자는 PBR이 1.43배, 1.22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쟁 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종가 16만 4천 원이고 최근 기업들의 리포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22만 원, 22만 5천 원, 23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승 여력이 36% 이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17일 말씀드릴 때에는 주가가 15만 5천 원 내외였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핵심 포인트는 적자 사업 부문 철수를 했고 그리고 VS 솔루션, 전장 부품 쪽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탄탄하고 새로운 추세선이 이제는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다만 추세가 완만한 것처럼 그리고 주가가 한번 퀀텀 시프트 된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좀 매력도를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년이냐 2년 뒤돌아보니 그때 추세선이 맞았고 그때가 저평가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1, 2년 뒤에 다시 나누고 싶은 소망이 제게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LG전자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